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번 주하고 연결돼서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중에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른바 자율, 동아리, 진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첫 번째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제 자율 활동입니다. 자율 활동은 주로 이런 예방 교육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급 회장이나 뭐 학생 회장 같은 학교 역할, 그리고 이제 주로 교내 활동. 요게 이제 메인 테마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뭐 어떤 걸 배웠냐, 어떤 활동을 했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생기부들을 보면 주로 이제 나열이에요. 뭐 성폭력 예방 교육, 세계 시민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생명 존중 교육을 배웠다. 그리고 각각 뭐 어떤 것들을 배웠냐? 뭐 성폭력은 개인의 뭐 인식 변화와 사회적인 제도 마련. 뭐 세계 시민 교육, 뭐 책임 의식, 학교 폭력, 뭐 신고 절차와 신고 기간, 생명 존중, 뭐 자아 존중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딱 봤을 때 자기만의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학교에서 되게 일괄적으로 좀 써준 것 같은 그런 느낌. 주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자기만의 어떤 자율활동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하는 요 포맷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쓰죠. 여기서 자기만의 내용을 만들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율활동도 그렇고 창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떤 걸 했냐, 어떤 걸 배웠냐, 어떤 고민을 했냐, 어떤 주제를 만들려고 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예방 가이드를 배웠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인의 인식 변화인데 구체적인 어떤 내가 인식 변화를 내가 가져왔는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아, 나는 이거 보니까 내가 이런 인식 변화를 했어. 그게 들어가줘야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는 비슷한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다른 나라의 어떤 제도 중에서 이런 건 우리나라도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여기도 들어갔다라면 굉장히 퀄리티 있었을 거예요. 왜? 밑에 있는 학생의 이 생기부는 이제 스카이를 가는 학생의 생기부인데 리더십이나 뭐 학생 회장 거는 제가 뺄게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위에 있는 학생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맨 밑에 진로 탐구 활동도 최근에 이제 요 자율 활동이 많이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키워드잖아요. 얘는 땡땡땡땡에 대한 문헌 자료를 탐색했다. 그러니까 탐구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요렇게 적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학교 진로 탐구 활동으로 과학적 탐구와 연계해 땡땡땡땡의 재활용과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만 적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제가 얘기한 그 어떤인 거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주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헌자를 탐색을 했고 다양한 어떤 이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실험을 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도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작 실험의 설계를 주도해서 과학적 탐구와 연계해서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어떤 주제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해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위에 있는 친구가 만약 이 활동들을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썼다라면 단순히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성향, 성, 어떤 이 진짜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배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직관성이거든요. 글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의도하는 내용이 뭔지, 이 친구가 어떤 걸 배우는지가 눈에 일단 뚜렷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오해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려면 정확하게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제, 내가 왜 이런 주제를 했는지, 그리고 활동 내용, 그거에 대한 탐구 활동,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나 느낀 점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기부가 기재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기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위에처럼
누구나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생활 기록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저라면은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보고 배운 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발전된 모습, 심화학습으로 연계되는 내용이 일단은 기재가 가능하게 교사, 학교 선생님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런 거를 느꼈는데 하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죠.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끊임없이 담임 선생님과 소통 아니면 담임 선생님에게 계속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좀 들이밀어야죠. 저 이렇게 썼는데 좀 이렇게 제가 쓴 내용들을 좀 부각할 수 있게 생활 기록부가 기재됐으면 좋겠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옛날처럼 이제는 담임 선생님한테 고등부는 학부모님이 문자하거나 전화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이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선생님의 고유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갑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의 생기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학부모님들은 빠져 있어야 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보여지고 주도적으로 직접 활동해야지만 선생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만들어주고 기재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비슷한 걸 가져와 봤어요. 이제 도서부 활동한 친구하고 이제 독서 토론 논술 뭐 약간은 사용이 이제 가득 도서 내용이니까. 되게 동아리 활동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자율 동아리가 이제는 미반영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를 뭐 심화, 탐구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오히려 이런 자율 동아리에서 차라리 예체능 관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신의 관심 분야가 있다면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 동아리 활동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일단은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냐, 아니면 뭐 진로나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런 연관성 있는 동아리 활동하는 게 좋고, 뭐 3학년까지 꾸준히 할 수 있다라면 좀 더 좋겠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역할에 대해서 계속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활동 내용이 계속 깊이 있고 심화 활동 내용으로 연장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겠죠. 즉 이제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좀 내용이 많은 동아리 활동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활동 보고서 중심으로 꼭 기록을 해서 요약용에 해야 된다. 위하고 아래에 있는 학생을 볼 건데, 위에 있는 학생은 도서부인데요.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활동 발표를 했어요. 근데 활동 발표에서 이 친구가 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죠. 진로 관련 추천 도서전을 했는데 교육 분야를 담당을 했대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을 읽어서 내용을 요약하고 전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대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뭔가 아쉽죠. 저라면 동아리 활동 발표회 때 진행된 교내 도서관에 소장된 책 중에서 진로 관련 추천 도서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은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는지를 분명히 언급했을 거예요. 내가 진로에 관심이 있다. 어떤 진로. 그리고 내가 교육 분야를 담당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담당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교육 분야란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겠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뭐 과목도 설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을 여기에 적어 주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왜 이 책을 선택했는지, 책의 선정, 이유, 이런 것들도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도 요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 내용이 뭐냐, 구체적 핵심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주제죠.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뭐냐, 이게 활동 발표하니까 분명히 주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요약 내용으로 뭐 한 줄 정도 써주고, 전시했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적어준다면, 그리고 맨 마지막 피드백 해줘야죠.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냐, 뭐 보고 배웠냐, 이런 내용들이 요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만약에 포함된다면 최소 제가 볼 때 밑에 있는 이만큼의 내용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밑에 있는 친구도 일단 기본 틀은 똑같아요. 보세요. 독서 토론 논술부 했던 친구인데 그냥 여기서부터 동아리에서 땡땡땡으로서 땡땡땡을 논제로 정한 탐구하는 시사 이슈 심층 분석 활동가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 교과형 글쓰기 및 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애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뭐 그냥 주제가 하나 더 있다는 정도? 그런데 이 친구는 핵심이 뭐냐면 제가 얘기한 요 부분 있죠. 요게 여기서 들어가죠. 특히 12발자국을 읽고 땡땡땡땡을 주제로 동아리 구성원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땡땡땡땡의 효용성과 뭐 땡땡땡땡을 탐구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 희망까지 적어줬죠. 러시아 문학 작품. 그러면 이 친구 러시아 문학에 관심이 있다. 최소한 러시아어 학과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친구구나. 이걸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걸 읽고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 책에 있는 주제 내용을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했죠. 내용을 요약을 쭉 했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들을 찾아서 사례로 분석해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 인간의 내면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이걸 밝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밑줄 치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만약에 위에 있는 학생의 이 동아리 활동 발표의 내용에 추가로 중간중간에 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학생이나 위에 있는 학생이나 퀄리티가 저는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거꾸로 위에 있는 학생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얼마만큼 의미를 부여하고 활동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 눈에 보여지잖아요. 위에 있는 친구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다만 그게 너무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억울하잖아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만약에 생기부 이렇게만 적혀져 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활동 보고서 꼭 남기고 기록 남기세요. 요약 정리해서 최소한 담임 선생님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활기록 혹시 조금 더 추가해서 적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와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네 학교 그런 학교다? 다 내세요. 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최소한 이런 내용들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생님들한테 요청하고 부탁하고 해야죠.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지금 위에 있는 친구 한두 주만 더 들어갔다? 훨씬 퀄리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의 핵심 포인트도 결국에는 내가 의도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이 보일 수 있게 활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진로 활동이죠. 오늘 내용이 마지막인데, 자, 진로 활동은 주로 이제 뭐 진로 캠프, 뭐 박람회, 뭐 직무적성 검사 같은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고, 여기에 학급 아니면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진로 관련 어떤 활동들이 주로 기재가 되죠. 네, 이제 핵심은 주로 이제 본인이 뭐 지망하고 싶은 직업 아니면 뭐 그런 관련 계열 학과 아니면 관심 분야가 얼마나 이제 기재가 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 뚜렷한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서 정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 볼게요. 대학생과의 전공 멘토링을 했어요. 첫 번째 있는 학생은. 근데 밑에 있는 학생은 여기 보시면 전문가 초청 강연 활동을 했어요. 자, 비슷하죠? 전공 멘토링이라는 이제 대학생 선배가 와서 얘기해 준 거고, 밑에는 뭐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가가 와서 뭐 진로와 관련된 멘토링을 해준 거죠. 둘 다 내용은.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친구 이렇게 있잖아요. 참가했어요. 그래서 진로 진학 준비 방법,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익혔대요. 그래서 학업과 진학 의지를 고취했다. 정말 진짜 의미 없는 두 줄이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전공 멘토링에 참가했을 때 주제가 있어야죠. 나는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나는 내가 어떤 진로로 가려고 해서 이 전공 멘토링 참가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죠. 내가 뭐 이 대학생 멘토링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 학과에 가려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죠. 그래서 어떤 진로 진학 준비 방법이 있었는지,
뭐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 선배와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학습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뭐 준비 방법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줘요. 차라리 나열을 할 거면 아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야죠. 직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얘는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얘는 이런 학습 방법을 익혔구나. 이게 보여야 돼.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게 되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친구 볼까요? 초청 강연에서 커뮤니케이션 입문을 주제로 한 강연을 수강했어요. 일단 주제가 얘는 있잖아요. 예, 주제를 있고 그걸 통해서 뭐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대요. 아, 내가 이 주제를 보고 이거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알고자 더 현대 서울 뭐 인사이트 이런 책을 탐독을 했고 관련된 탐구 활동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어떤 준비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뭐 타 백화점과 차별점의 바탕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뭐 땡땡땡땡의 소비자의 기존 취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한 사례를 탐구를 했다. 만약에 요거를 우리가 거꾸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대학생과의 전공 멘토링에서 커뮤니케이션 입문을 주제로 한 강연을 수강한 뒤 말의 흐름 똑같죠. 반대로 전문가 초청 강연 진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진로 진학 준비 방법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익혀 학업과 직업 의지를 고취함.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두 개를 딱 비교해서 보셨을 때 혹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들으셨다면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두 내용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위하고 아래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 활동만 바꿔도 퀄리티가 바뀌죠. 대학생과 전공 멘토로인데 이렇게 성공 사례까지 탐구를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전문가 초청 강연은 컨트롤 C 컨트롤 V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의 핵심은 뭡니까? 본인이 얼마나 뚜렷한 활동을 기록으로 남겼느냐,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열심히 활동했느냐, 그 활동한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느냐와 적히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것도 담임 선생님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겠죠. 진로 활동 내용 담임 선생님들이 주로 적어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들 하시고 어떻게 이거 기재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한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잘 적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스러운 학생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팁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답에 가까울 수도 있다.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두 번째 내용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요 교과, 그 다음에 세특, 행특이라 불리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